한 기자, 이 스페이스X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 우주 기업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스페이스X의 상장 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까지 최대 15조 원 투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글로벌 자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르면 다음 달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번 IPO는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IPO라는 건 결국 회사가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팔아서 투자금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750억 달러, 우리 돈 110조 원 넘는 이 자금을 끌어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 증시에서는 초대형 기업을 주요 지수에 빠르게 편입시키는 패스트 엔트리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스페이스X도 상장 이후 비교적 빠르게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도 스페이스X 주식을 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는 스페이스X를 사기 위해 기존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대형 펀드들도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서 미리 현금을 확보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IPO 과정에서만 글로벌 자금 330조 원이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스페이스X IPO가 글로벌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네요. 네, 스페이스X는 이 위성을 띄워서 세계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AI 기대감까지 더해서 기업 가치가 1조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전엔 스페이스X가 민간 우주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 시장은 스페이스X를 인터넷과 AI 인프라 기업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스타링크 때문인데요. 스타링크는 위성을 수천 개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이 통신망을 땅에 직접 깔아야 했다면 이제는 우주에 인터넷망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통신망이 약한 지역이나 비행기 선박 같은 이동 환경에서도 인터넷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최근에는 항공기 와이파이나 군사용 통신처럼 활용 범위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사의 우주인 수송이나 군사 위성 발사 같은 분야에서 스페이스X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 머스크의 AI 회사인 xAI와의 이 시너지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스타링크로 구축한 위성 인터넷망에 AI 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페이스X가 기존 통신 시장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지, 그리고 우주 인터넷망과 AI를 결합한 새로운 플랫폼이 될 수 있을지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이르면 현지 시간 오는 6월 11일 공모가를 확정하고 다음 날인 12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당초 6월 말 상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 심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체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회사는 다음 주 중 투자 설명회를 공개 전환하고 6월 4일부터 기관 투자자 대상 설명회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민간 우주 기업으로 재사용 로켓 팰컨 9과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자리 잡았고 적에도 위성 통신과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시장에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이미 수천억 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받아서 이번 기업 공개 IPO는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IPO를 마칠 경우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애플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상장 기업 반열에 이름을 올릴 전망입니다. SBS 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를 만지고 다루는 안혜민 기자입니다. 최근 외신 기사들을 보면 두 이름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바로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가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의 소송전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증거 자료와 뒷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둘 사이의 신경전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소송까지 가게 된 걸까요? 오늘 오그랩에서는 샘과 일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또 왜 소송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5가지 그래프를 통해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사이의 소송전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레리 페이지죠. 레리 페이지는 1998년 세르게이 브린과 함께 구글을 창립한 인물입니다.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페이지랭크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구글 검색의 전성기를 열었죠. 레리 페이지는 뼛속까지 엔지니어라서 구글의 엔지니어 중심 문화의 토대를 탄탄히 만들어 나갔어요. 물론 정도가 지나칠 때도 있어서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이 엔지니어를 컨트롤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는 구글의 PM을 다 해고하려 하기도 했었죠. 여하튼 괴짜 엔지니어끼리는 통하는 게 있었던 걸까요? 2000년대 후반부터 레리 페이지와 일론 머스크는 끈끈한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 출장을 올 때마다 레리 페이지의 집에 묵을 정도였죠. 레리 페이지도 과거 인터뷰를 보면 자선단체보다 머스크에게 돈을 주고 싶다고 공언할 정도로 둘 사이는 남달랐습니다. Rather than giving your money if you're leaving it to some cause, just simply giving it to Elon Musk because you had confidence that he would change the future. He wants to go to Mars to back up humanity. That's a worthy goal, but it's a company and it's a philanthropic goal. 그런데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원인이 되었던 건 바로 AI였죠. 2013년 머스크의 생일 파티에서 둘은 AI가 과연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를 두고 논쟁을 펼쳤습니다. 머스크는 미래에 AI가 발전하게 되면 인류를 말살할 수도 있고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페이지는 AI가 인간의 의식과 경험에 더 진보된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설령 인류가 사라지더라도 인간의 의식보다 더 발전된 AI가 살아남으면 괜찮다는 주장까지 펼쳤죠. 오히려 머스크의 생각이 인류를 특별하게 여기는 종차별주의자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AI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던 그 시기, 공교롭게도 구글에게 매우 중요한 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3년 하반기에 구글이 영국에서 떠오르고 있던 AI 기업 하나를 인수하겠다 밝힌 시점이거든요. 그 기업은 바로 딥마인드입니다. 딥마인드는 2010년 데미스 허사비스와 셰인 레그, 무스타파 슐레이만이 공동 창립한 AI 연구소입니다. 머스크는 허사비스에게 구글의 인수 제안을 받지 말라고 설득했어요. AI를 낙관적으로만 보는 레리가 딥마인드를 먹게 된다면 인류의 미래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였죠. 단순히 말로만 설득한 게 아니라 딥마인드를 머스크 본인이 직접 인수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결국 딥마인드는 구글 품으로 가게 되었죠. 이후 딥마인드 행보는 여러분 모두가 아는 대로입니다. 알파고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알파폴드를 통해 과학 난제였던 단백질 접힌 문제를 해결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딥마인드 인수 당시와 비교하면 그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렸어요. 오그랩 첫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금액은 약 4억 파운드입니다. 당시 한화로 6,800억 원 정도죠. 그렇다면 현재 딥마인드의 가치는 어떨까요? 알파벳에 흡수되어 정확한 수치를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리서치 업체에서는 딥마인드와 구글의 TPU 칩 사업부 가치를 9천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다시 1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딥마인드가 구글의 품에 안길 즈음에 오늘의 주인공 샘 올트먼이 등장합니다. 당시 샘 올트먼은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Y 콤비네이터의 대표였는데요. 2015년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는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만나 깊은 논의를 이어갔죠. 구글이 인수한 딥마인드가 AI를 독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또 독점을 막기 위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한 둘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오픈 AI였죠. So I think the happy vision of the future is sort of humans and AI in a symbiotic relationship, distributed AI where it sort of empowers a lot of different individuals, not this single AI that kind of governs everything that we all do that's, you know, a billion times smarter than any other entity. I agree with what Sam said. I do think we need to be careful about the development of AI and make sure it is ultimately beneficial to humanity, that that the future is good.
두 사람은 구글 딥마인드와 완전히 반대되는 구조와 성격을 가진 조직으로서 오픈 AI를 만들었습니다. 구글이라는 영리 기업에서 폐쇄적으로 AI를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는 비영리 단체에서 오픈 소스로 개발하겠다는 거였죠. 둘 사이의 이메일을 살펴보면 오픈 AI를 두고 프리마인드라고 부르자는 내용이 담겨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철학은 오픈 AI의 창립 헌장에도 그대로 담겼어요. 비영리,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표현이 헌장에 버젓이 명시되어 있죠. 샘과 일론은 오픈 AI의 공동 의장을 맡았고 당시 네로라 하는 AI 과학자들을 영입해 나갔습니다. 천재 AI 개발자인 일리아 수츠케버에게만 연봉 190만 달러를 안겨줄 정도로 파격적으로 대우해줬죠. 다만 이 채용권 때문에 일론 머스크와 레리 페이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츠케버는 구글 브레인에서 레리 페이지의 신임을 두텁게 받으면서 AI 연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일론 머스크에게 인재를 빼앗긴 레리 페이지는 이 사건 이후로 머스크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고요. 절친도 잃은 머스크는 오픈 AI의 진심 모드로 임했습니다. 자신의 페이팔 마피아 인맥을 총동원해서 오픈 AI 자금을 모집했죠. 창립 당시 총 10억 달러를 약정할 정도로요. 오그랩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링크드인의 창립자 리드 호프먼,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피터 틸뿐 아니라 AWS, YC 리서치, 인포시스 등 기업들도 기부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 모인 금액은 2021년까지 약 1억 3,32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3,800만 달러가 일론 머스크가 기여한 금액이고요. 이렇게 끈끈했던 둘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였습니다. 역시나 그때도 AI 기업에게 가장 핵심은 컴퓨팅 리소스 확보였어요.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를 테슬라 자회사로 편입해서 테슬라의 하드웨어 역량과 자본을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샘 올트먼과 다른 창립자들은 머스크가 오픈 AI에 대한 정권을 휘두를 게 분명하니 거부했고요. 오픈 AI 경영권 확보가 무산된 머스크는 오픈 AI 이사회를 떠났고 자금 지원도 중단해버립니다. 전주가 사라진 오픈 AI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필요해졌습니다. 비영리 단체라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오픈 AI는 수익 제한형 자회사를 만들어서 투자를 받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죠. 이 자회사의 투자자들은 최초 투자금의 100배로 수익이 제한됩니다. 그걸 초과하는 수익은 오픈 AI로 귀속되어 AGI 연구에 활용되게 되죠. 일론 머스크의 빈자리를 채운 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AI 영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구글을 견제해야 하니 오픈 AI를 무기로 쥘 생각으로 투자를 선택한 거죠. 오그랩 세 번째 그래프입니다. 2019년 10억 달러, 2021년 20억 달러, 2023년 100억 달러. 현재까지 누적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가 넘는 금액을 오픈 AI에 쏟아부었습니다. 2023년 당시 오픈 AI의 기업 가치는 290억 달러였는데 현재는 무려 8,520억 달러로 급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오픈 AI의 지분 규모를 생각하면 130억 달러의 투자금이 2,280억 달러로 무려 17.6배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외부 투자금이 들어오면서 오픈 AI는 열심히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의 챗 GPT가 드디어 공개되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죠. AI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순간이 닥치자 머스크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시장의 플레이어로 뛰어들면서 2023년에 자신의 AI 기업인 xAI를 창업하게 되죠. 다만 오픈 AI가 영리 목적으로 태세를 전환하면서 내부 갈등을 겪지 않은 건 아닙니다. 2021년엔 오픈 AI의 핵심 개발자였던 다리오 아모데이는 일부 개발자들과 함께 오픈 AI를 떠나 엔트로픽을 세웠죠. 또 2023년엔 샘 올트먼이 전격 해임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샘의 뒤에서 굳건히 버텨줬고 다른 투자자들도 압박하면서 해임 사태는 5일 만에 마무리되었고요. 이 사태 이후 오픈 AI 내에 마이크로소프트 영향력은 더 커졌고 사업화에도 가속화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25년 10월에 오픈 AI는 본격적인 영리법인으로서의 전환을 확정지었죠.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샘 올트먼을 향해 소송을 건 겁니다. 오픈 AI 영리법인 전환된 거 봐라. 인류를 위한 비영리 AI 개발이라는 목표는 거짓말이었다는 게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거짓말로 수천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유도당했으니 문제 있다고 항변하는 거죠. 반면 오픈 AI 측은 이 모든 게 일론 머스크의 캠페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머스크가 오픈 AI에서 이사회 지배권을 얻으려다 실패해서 그 질투심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인 그렉 브록먼의 지분 가치가 300억 달러나 달한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브록먼의 개인 일기장에 어떻게 하면 10억 달러를 벌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는 것도 공개되면서 창업자들이 비영리적 사명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현재까지 소송 상황은 머스크 측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머스크 본인은 영리 전환을 모른 채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들을 보면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거든요. 오픈 AI 측에 따르면 머스크가 오픈 AI와 테슬라 합병을 제안할 당시 이미 오픈 AI의 영리 기업 전환에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오픈 AI 측에선 2018년에 머스크가 오픈 AI 이사회를 떠나면서 자금 조달 방법을 찾으라 격려했다는 증거도 공개했고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뜻밖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자산 관리자인 제러드 버첼의 발언이었는데요. xAI가 오픈 AI의 모델을 활용해 그록을 훈련시켰다 말했던 거죠. 이른바 모델 증류 행위가 법적 증언으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증류 이슈에 대해 직접 시인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죠. 우선 모델 증류가 뭔지 5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증류는 섞여있는 액체를 끓여서 하나하나의 액체를 분리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가령 포도주를 증류하면 알코올만 농축해서 브랜디를 얻어낼 수 있죠. AI 증류도 이와 비슷합니다. 대형 모델의 출력을 데이터 삼아서 새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미 앞서가는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고품질의 초대형 모델들을 증류해서 성능이 비슷한 작은 규모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탓에 후속주자들이 애용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증류 문제는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될 만큼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후속주자인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모델을 증류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많거든요. 미 국무부가 각국의 미국 공관에게 적대 세력이 미국 AI 모델을 추출하고 증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라는 서한을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도 신경 쓰는 이슈입니다. 사실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경쟁사 모델을 이용해 자사 모델을 개선하는 건 관행 아닌 관행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각 기업의 이용 약관에서 증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는 있지만 암묵적으로 쉬쉬했던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미국 기업 간에 그것도 소송의 법정 진술로서 이번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증류 문제가 추후 소송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 하나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이번 소송의 시점입니다. 샘 올트먼의 오픈 AI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모두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죠. 두 기업은 비상장 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1, 2위를 차지하는 알짜배기 기업들입니다. 5그래프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올해 2월 기준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하면서 기업 가치는 1조 2,500억 달러로 평가되었습니다. 최근에 1조 7,500억 달러, 높게는 2조 달러까지 평가되기도 하고요. 스페이스X 다음이 바로 8,520억 달러의 오픈 AI입니다. 오픈 AI는 앞서 말했듯 공익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IPO를 위한 토대를 닦아두었어요. 이제 투자 유치 제한도 없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둔 거죠. 오픈 AI 입장에선 하반기 상장 전에 일론 머스크와의 소송 리스크를 없앨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영리구조 전환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그러면 든든한 뒷배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질 거고 다른 투자처 확보에도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 시기의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는 xAI가 갖고 있는 AI 기술력과 스페이스X의 하드웨어 기술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서 증류 문제도 있었듯이 AI 분야에서 xAI가 후발주자인 건 분명하죠. 즉, 일론 머스크에겐 기술력 향상과 점유율 확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머스크가 승리해 오픈 AI의 경영진이 해임되거나 기업 구조를 다시 되돌리라는 명령이 내려지게 되면 사실상 오픈 AI의 상장 계획은 물거품이 되겠죠. 그 사이 xAI는 시장 영향력을 높이고 점유율을 확대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번 소송의 1단계 심리는 5월 21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AI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이 소송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픈 AI가 원하는 대로 IPO를 앞두고 최대 리스크였던 이 소송을 털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의도대로 오픈 AI의 상장 계획은 물거품이 될까요? 오늘 준비한 5그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